12단원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꼭지만 빨리 보면 첫 번째는 원이 뭔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두 원의 위치 관계, 또 두 원이 만난데 뭐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 약간 특별한 해석으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순서대로 써 있고요. 문제에 들어가면 또 좀 짜잘짜잘하게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늘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책의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원이 뭐냐입니다.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중요한 건 거기 다 있는 거죠.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거리 반지름 이야기하는 거고, 점들의 집합 원주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막 여러분이 싫어하는 표현을 넣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취를 구하면 그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중심 A, B고 반지름이 R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줄줄이 전개해보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1차, Y1차 상수항 다 존재할 텐데 다 펼치면 이런 모양새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골라내 봐도 역시나 원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맨날 원은 아니고요. 모양을 먼저 살펴보면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뭐 꼭 1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차피 약분하면 1로 바뀔 거니까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이 앞에 개수가 똑같아요. X 있어도 되고 Y 있어도 되는데 X 곱하기 Y는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에다가 하나 더 결국 완전제곱식 두 개 만들고 X로 완전제곱식, Y로 완전제곱식 남는 거 우변 던졌을 때 R제곱 돼야 되거든요. 양수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녀석은 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던졌는데 남은 거 우변 던졌는데 0이야. 그럼 걔는요. 원이 아니라 점입니다.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는 0 그러면 그거 만족하는 이 x, y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0, 0인 거.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되죠? 별론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뭐 해야 되냐? 4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수항만 조금씩 다른 거잖아. 그죠? 셋 중에 누가 원이라고? 첫 번째 게 원이라고요. 그죠? 얘는 해보면 여기 말고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여기서 4 갖다 썼고 1 더 썼으니까 남은 거 우변 던지면 1이에요. 반지름 1인 원인데 얘는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는 0이잖아. 그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딸랑 한 개밖에 없다고요. 1,-2. 그래서 얘는 원이라기보다는 점이지 점. 그죠? 얘는 이거 만족하는 점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양수 둘이 더해서 1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잖아. 걔네 다 모아보면 운 좋게 원이 되는 거고요. 얘는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실수 xy는 없어요. 좌표 평면에 도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정석에서는 이제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기 때문에 얘는 실원. 이건 점이잖아요. 그래서 점원. 얘는 없잖아요. 허근이잖아. 그래서 이건 허원 이렇게 불러요.
정석에서도 짜투리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야.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단태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원이고 원이 아니다. 이유는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중심 좌표로 원 만들었는데 우변 던져보니까 반지름은 1인데 반지름이 0이야? 반지름이 0이면 원이 아니지. 음수 제곱했는데 음수 실수가 아니네. 반지름이 실수가 아니네. 역시나 원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얘만 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책에서는 아예 요 부등식을 하나 줘요. 보자마자 얘가 원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는 식을 하나 주거든요. 이거 여기 식에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원이야 하잖아요. 이런 조건이 왜 생겼다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거 우변 던졌을 때 걔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조건으로 달려 있더라. 근데 이거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요 정도 암산은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상수항이 얼마인지만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죠? 너무 이 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에 좀 생략되어 있는데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로만 하고 갈게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원 중에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원이라는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끝나는 건데 반지름이랑 중심 좌표랑 뭔가 약간씩 관련이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반지름이랑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뭐 y좌표 자체가 반지름이다라고는 말 못하지. 왜냐면 뭐 중심 좌표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반지름이 되겠죠.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x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반지름 가지고 아예 중심 좌표가 다 나오는 거지.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r, r 반지름 r이라고 하면 2사분면에서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마이너스 r, r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이면 r, 마이너스 r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겠죠. 크기가 왜 이렇게 차이나? 그냥 대충 막 그린 거예요. 뭐 다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리고 왜 일부러 이렇게 그렸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 좌표가 어디에 있다. r의 크기와 상관없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더라. 중심 좌표가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r, 마이너스 r. 오케이? 그래서 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책에도 없는데 뒤에 가면 문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축에 접하는 녀석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얘도 중간에 좀 빠져 있어서 얘기하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건데 원이 두 개 있을 때 아예 이거 그래도 전자칠판이니까 쓸까요? 이 원일 때나 좀 쓸만하지. 야. 자, 됐어? 더 가야 돼? 이만큼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됐죠? 좀 찌그러졌네? 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두 원이 아예 안 만나는 상태죠. 그러다가 얘가 점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접하는 상태인데 뭔 접? 외접. 원 둘이 밖에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좌표가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있죠. 그래서 외접이고요. 이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돼도 접하는 거지. 요건 내접. 이렇게 되면 다시 어디 가요? 야, 더 가. 안 만나죠. 안 만나다가 이렇게까지 딱 오면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동심원 이렇게 부르죠. 둘이 일치하는 거.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 동심원. 그죠? 그래서 위치 관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으로 옮겨가면서 해보면 되거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안 만나고 외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내접하는 거, 안 만나는 거인데 그럼 요 상태에서 얘네들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역시나 얘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해결이 될 건데 사람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야. 기억이 나나요? 혹시? 뭘로 파악했는지? 두 원의 반지름이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가지고 파악하는 거지. 이런 상태면 뭐다? 아, 이거 안 만나는데.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잠깐만요. 뻑사 붙여넣기 이런 상태면 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어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 2개 더한 거랑 중심 사이의 거리 보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 2개는 요거 파란 거 하고 요거 초록색 하고 이거 둘이 더한 거 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비교해 보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길더라. 그러다가 얘가 좀 더 가까워졌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더라. 딱 같아지더라. 그런 이야기 되겠죠. 좀 더 지나가서 이렇게 안으로 쑥 밀고 들어가면 그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하고 반지름 길이의 합 얘하고 얘인데 어때요? 반지름 길이를 더한 게 합보다 더 크죠. 이거 이렇게 두 개 펼치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한 거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합을 비교해 보면 두 동호의 방향이 얘하고 완전 이제 반대인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와서 더 들어와서 아예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렇게 이런 건 내접이었다고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반지름의 길인데 여기가 접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큰 원의 반지름이고 요거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죠? 이때는 어때요? 빨간색, 파란색을 더했더니 초록색이랑 같죠? 거꾸로 말하면 초록색에서 빨간색 빼면 초록색에서 파란색 빼면 빨간색이 되죠.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아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림이 너무 크게 그렸나 봐. 자리가 없네. 해서 이제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거 밖에다 하자. 이거 하나 하고요. 자리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버리면 이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의 차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죠? 자리 없어서 지금 밖에다 좀 따로 그렸어요. 만약에 동심원이었으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빵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림으로 따졌을 때 이거하고 결국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네. 나 이거 안 그리려고 저거 한 건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그죠? 우리 보통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요. R하고 R'을 더한 거랑 D 중에 누가 더 크다? D가 더 크다. 얘는 딱 떨어지는 거지. 그죠? 얘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또 있죠 여기. 일단 요거부터 얘는 뭐였다고요? R하고 R'을 뺀 게 D랑 같아지고요. R하고 R'을 빼면 D가 더 누가 더 큰 거냐? 얘가 더 큰 거죠. 맞죠? 뺀 게 더 큰 거지. 초록색이랑 파란색의 차이는 요 빨간색이랑 요만큼이 더 있거든요.
그 빨간색이 더 작은 거지. 그지?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다? r 빼기 r 프라임의 절대값이 들어있다. 그래서 더한 거랑 뺀 거 사이에 d가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인데 요 그림 다시 보면 차이는 파란색을 요리를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아니 뭐라고 볼까? 차이니까 빨강색 이거 뭐야 어디 갔어? 파란색은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초록색은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 2개 더한 거랑 나머지 하나를 비교하는 거고 또 변의 길이 2이 뺀 거랑 나머지 하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려져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저런 부등식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말했지만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이 있으면 그려서 해보셔도 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반지름의 길이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림으로 그려보되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더라. 되죠? 그리고 그려놓은 김에 요 이야기를까지만 좀 더 하자면 이것도 잘 없는데 아마 문제에서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림만 잘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공통접선 접선 이야기는 저 밑에서 할 거지만 요거 그린 김에 미리 하려고요. 원 2개의 공통접선 한번 그려보자라는 건데 이런 상태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공통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총 4개 그을 수 있어요. 이거 또 요거 이름이 좀 달라요. 얘는 공통 외접선, 얘도 공통 외접선, 이건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지나가니까 외접선이고요.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가운데 뚫고 지나가니까 내접선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둘이 가까워진다고 치면 어때? 외접선은 그냥 조금 움직이는데 내접선은 둘이 가위 펼쳐지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쏙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접선이 3개인 거지. 그러니까 뭐 원이 2개 있는데 공통 접선 그거 봤더니 3개 거지더라. 위치 관계는 뭐야? 외접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다가 얘네 둘이 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공통 내접선이 사라지죠. 이거하고 이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외접선만 2개가 되고요. 얘가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럼 어때? 이제는 이렇게 있던 외접선이 점점 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얘는 공통 외접선만 딸랑 하나가 되고 이건 뭐예요? 공통 접선이 없다. 이 안에 들어있는 원 입장에서 보면 접선 그으면 큰 원 입장에서 보면 할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접선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좀 관련이 있다 그런 소리고요. 비슷한 그림을 조금 있다가 계속 그리게 될 텐데 또 그린 김에 그냥 할까요? 요 그림 가지고 나오는 건 뭐냐면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요 그림에 해당하는 건 아이고 이게 아니고 지우고 뭘로 지우는 거냐 이거니? 지우고 이거 왜 지우고 있어? 옆으로 가서 새로 그리면 되지. 자, 원 2개를 그릴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생긴 원이 2개 있었다고 치면 접선 그으면 공통 외접선도 2개, 공통 내접선도 2개 그을 수 있을 텐데 공통 외접선 먼저 그어보면 이거죠. 이거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분 아마 그 중3 때 공식적으로는 아직 중3이지만 하긴 했을 거예요. 이거 접선 구하는 거. 왜냐하면 원의 중심, 접점, 수직. 원의 중심, 접점, 수직. 수직이라는 걸 쳐다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돼? 피타고라스를 떠올려야죠. 그런데 어쨌든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얘를 평행이동시켜. 어디까지 평행이동시키냐면 여기까지 평행이동시켜. 직사각형이죠.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둘이 똑같죠. 그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뭐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 되더라. 되죠? 그럼 공통 내접선은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당연히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요 길이 구하세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2일 거야. 수직. 중심에서 2일 거야. 수직. 요 길이 구할 건데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연장해서 얘도 평행이동. 빨간색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 길이는 뭐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 그걸로 피타고라스 쓰시면 또 공통 내접선의 길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 되겠죠? 나머지 이야기는 뭐 접선하러 가서 또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 그림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평면좌표 들어온 이후로 계속 이런 이야기 했지만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가능하면 그림을 먼저 떠올리시고 그 그림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나오는 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래요. 우리 어제 이거 직선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그죠? 원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뭐 이런 거 했죠. 정점을 지나는 원. 근데 얘는 아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k 가지고 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어제 직선 이야기할 때 했지만 직선의 경우에도 똑같이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두 번째 직선는 0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실제로 찾아도 된다고 그랬어. 교점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원은요, 교점 찾는 게 좀 별로고, 찾았다 쳐도 교점 2개 찾았어. 거기에 점 하나 더 줄 거야. 이 세 점 지나가는 원 찾는 거 되게 귀찮아요. 세상 귀찮은 일이야. 방정식, 연립방식, 더러운 연립방식 풀어야 되잖아요. 참고로 아마 여기도 유형 뭐 한 두 번째쯤 나올 텐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할 때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 나오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안 주겠죠? 여러분한테 풀라고? 니들한테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건 뭐 다른 이상한 힌트들을 줄 거야. 그 중에 하나로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있는데, 그 세 점이 주어진 경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대입해가지고 1차 연립방정식 3개 푸는 거야. 엄청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리로 와서 원의 방정식이 예쁘게 2개 나왔다고 쳐. 두 원의 교점 지나는 또 다른 원 찾을 거야. 교점 찾으면 귀찮다고요. 찾기도 귀찮고 그 찾은 교점으로 또다시 원 찾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K 가지고 제3의 원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K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것에는 역시나 변함이 없는데,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져요. 1차 함수 된다는 이야기거든. 뭐 얘기하는 거야? 직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얘죠.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찾는다고요. 그럼 걔는 왜 필요하냐?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안 만나네. 뭐 새로 또 그리죠 뭐. 이렇게인가? 원이 이렇게 2개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상태. 좀 찌그러졌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은 K 가지고 구할 건데 그 K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진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따만한 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큰 원. 뭐 아무튼 엄청나게 여러 가지 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면 누구라고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아이?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직선이 나올 거고요. 이 직선 언제 구한다고? 왜 필요하다고? 요거 구할 때. 요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렀죠. 원 안에 들어있는 선분, 현. 왼쪽 원 입장에서도 현, 오른쪽 원 입장에서도 현. 그래서 공통현.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도 또 피타고라스. 공통현이든 뭔 현이든 그냥 현 자체는 그냥 피타고라스. 이것도 중학교 때 하던 거잖아. 원의 중심 부채꼴이라고 쳐요. 이거는 호, 이거는 현.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반지름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거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현의 길이 나오더라. 그죠? 중학교 때는 요걸 줬겠죠. 이 길이가 얼마다라고. 근데 이제는 안 주지. 구할 수 있거든. 중심 좌표 알고 있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얘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 문제 있을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요거 구해서 피타고라스 쓰는 건데 그럼 다시 공통현으로 넘어와 보면 우린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요. 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알아야지. 그래야 뭐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 구할 거잖아요. 그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물론 이제 만약에 두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아. 똑같은 크기의 원이야. 그러면 이거 복사겠지? 만약에 이렇게 크기가 똑같은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공통현인데 요 원의 중심이고 요 원의 중심이야. 이어보면 수직으로 이등분 하겠죠? 이어보면 수직으로 이거 이상하네. 수직으로 이등분 하겠죠? 요 흰색 선분 둘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얘하고 얘는 또 길이가 같을 거라고. 그죠? 똑같이 생긴 원 두 개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할 거잖아. 그러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띵하면 요 길이가 나오긴 해요. 굳이 직선 안 찾아도. 근데 이건 크기가 똑같은 두 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그게 아니라면 얘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찾는다고? 두 원의 방정식 빼서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요거 찾는다고요. 되죠? 그래서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건데 이제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거예요. 선 보이죠? 원 하나 있고 선이 이렇게 세 개 있다고요. 그죠?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판별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고민하는 건데 이거보단 이걸 훨씬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게 좀 더 노골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노골적이라는 표현이 좀 별론가?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거지. 둘러가지 않고 전공법이지. 응.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인데 얘는 교점의 개수니까 연립해서 방정식 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XY에 관한 2차식, XY에 관한 1차식 연립했을 때 교점 2개, 실근 2개. 판별식 0보다 커요. 접하는 거야. 교점 1개, 실근 1개, 2차 방정식인데 실근 1개, 중근 갖는다는 이야기고. 얘는 교점 없으니까 안 만나요. 그 소리예요. 그죠? 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해할 게 좀 적지. 그죠? 그리고 이따가 뭐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것도 나오겠지만 이거 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사실은 식을 써보면 굳이 맘먹고 두 개를 비교할 거야 이러고 해보면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식이.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걸 생각할 거예요. 밑에 거 판별식보단 얘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더 많이 써요. 책에서도 풀이를 쓸 때. 그래서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할 건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니까 요거 세 개로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얘다. 이거 등호잖아. 딱 떨어지잖아. 식으로 따지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름도 있잖아. 접선. 그죠? 그럼 요거 둘 중에는 그 다음 누가 중요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얘도 이름은 있잖아. 할선.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좀 전에 했던 현의 길이 구할 때 필요해요. 얘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죠. 안 만나잖아. 뭐 더 이야기를 전개시킬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올 녀석은 아니고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걸 따지자면 역시나 접선이 중요하고요. 딱 정해졌으니까 등호로.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따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건 이제 나중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2학년 때 돼서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접선이라는 말을 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항상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세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점의 좌표가 나온 경우,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가 뭐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항상. 그러니까 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는 유형이 세 가지예요. 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안 써있지만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공식들이 막 있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거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로 가는 거야. D는 R이다.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잘 조절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얘네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억하면 좀 편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건데 접선을 구하세요. 책이랑 순서는 좀 다르지만 첫 번째로 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유도하는 건 뭐 생략 외워. 책에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 구하세요거든요. 그림 떠올려 보면 원 있고 원이라니까? 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요 점에서의 접선 구하세요예요. 여기 중심이 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접선이죠. 접선 존재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요 점에서 접선 거봐. 그럼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접선을 유도하는 과정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점이 하나 나온 거잖아. 기울기만 알면 되죠. 뭐 원래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면 되니까 점 나온 거잖아. 기울기만 알면 되지. 그 기울기가 누구냐면 중심이 0,0이야. x1, y1이라며. 요거의 수직이잖아요. 기울기 뭔지 알겠지? 그거 가지고 기울기랑 요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걸 예쁘게 잘 다시 이렇게 싹싹싹 바꿔보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뜯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뜯어. 그럼 xx 더하기yy는 r제곱. 그 x 둘 중에 하나에다가 숫자 대입하는 거예요. y 둘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는 살려놔야 되잖아. 그래야 직선이 될 거니까.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어서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는 요거만 써 있는데 중심이 0,0이 원은 진짜 특별한 경우잖아. 꼭 이러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중심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원 위에 x1, y1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원리가 똑같아요. 제곱되어 있는 걸 뜯어. 그리고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x1-a, x-a, y1-b, y-b는 r제곱.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평행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심이 원래 a, b였잖아요. 이 원 위에 x1, y1 있지. 중심을 0,0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되죠. x1, y1이란 점은 a, b만큼 당겨오는 거야. x1-a, y1-b. 그게 요 위에 있대요. x1-b, x1-ax 더하기 y1-b, y는 r제곱. 이걸 다시 원래대로 평행이동해야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그럼 이렇게 돼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은 그건데 아니 뭐 됐고 그건 나중에 뭐 혹시 계약하고 시간 되면 하고요. 말로만 했으니까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곱을 뜯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어서 하나하나 더하기 하나하나 그리고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울기 m이라고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원이 있어요. 야 기울기 1인 접선 구해봐. 그러면 두 개 나오죠. 무조건 두 개 나오지. 이렇게 뭐 기울기 1인 거 구해봐.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죠? 그죠? 중심이 0,0인 원을 생각할 거예요.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구해봐. 접선 구해봐인데 결론적으로 m은 주어진 경우니까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y절편인 n만 구하면 돼요. 그죠? m은 발음이 안 좋은데 m은 나와 있으니까 n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걸로 n을 막 소거한 n을 대체할 만한 문자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건데 r 이거 반지름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간단하니까 빨리 해보면 이거 mx 마이너스 y 못 믿겠다는 표정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r이다 하잖아요. 그래야 접선이잖아. r은 뭐라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0, 0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n은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다고. 그죠? 얘는 좀 다짜고짜 외워야 되는데 말했지만 외우기 좀 거시기 하면 이걸 찾으면 돼요. 금방 찾잖아. 몇 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중심이 0,0일 때 많이 쓰시고요. 왜냐하면 유도하는 과정 중에 0, 0을 대입해서 여기 n만 남은 거거든요. 이게 0,0이 아니면 약간씩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이 0,0인 경우에 쓰시고 혹시 중심이 0,0이 아니면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직선 구해놓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대입하시면 되죠. 어차피 원을 평행이동하면 중심 좌표만 변하지 반지름은 안 변하잖아. 그죠? 이게 중심이 0,0이 아니라 1,3이야. 그럼 0,0인 것처럼 생각하고 접선 구해. 접선 보시면 기울기랑 반지름만 알면 접선의 반지름이 완성되거든요. 중심 좌표 없잖아. 왜? 0,0이어서. 0,0으로 평행이동 시켜놓고 나서 얘 만든 다음에 이 원을 다시 1,3으로 평행이동하면 이 접선도 똑같이 1,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잘 안 나오더라고.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했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는 나중에도 이 세 번째가 제일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공식이 없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 곡선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건 원 입장에서 보면 얘도요. 원 밖에 있는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요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죠. 얘도 항상 두 개 그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얘처럼 접점의 좌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얘처럼 기울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기울기가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거나 이 방법으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요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면 지나가는 점은 나온 거니까 기울기 M만 찾으면 되잖아요. Y-Q는 M의 X-P야. 요 직선이랑 원의 중심 A, B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R과 같더라. 이걸로 M 찾으시면 돼요. 찾아서 대입해서 하시면 되고 해보면 가끔 가다가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심해야 돼. 원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상 두 개예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 어떤 경우에? 다시 뭐라고? 접점일 때 곡선 밖에 있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곡선 밖에서 요 방법으로 구하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M이 하나는 실수인데 하나가 실수 아닐 때. 원이 있고요. 하필이면 접선 그었더니 하나는 이렇게인데 하나가 이렇게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요 점 가지고 접선 구해보면 M이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안 나와. 아싸 1차다 이러고 기분 좋게 아싸 아니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두 개야. 하나밖에 안 나오네. 이상한데? 그림 그리시면 돼요. 분명 이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로 분류해서 접선을 정리하시면 돼요. 뭐 유형 익히기에 있는 문제 좀 볼 텐데 뭐 어제도 그랬지만 너무 뻔한 거는 그냥 안 하고요. 또 할 만한 얘기 있는 것만 좀 골라서 하도록 합시다. 아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또 부끄러운 문제들이잖아. 이거 칠판에 풀기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요. 뭐 하는 소리야? A, 0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같다. 반지름이니까. 됐죠? 갑니다. 얘랑 중심이 같고 5,1을 지난대. 뭐야? 중심 나왔고 원 위에 점 나왔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잖아요. 넓이 구하래. 안 해.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그냥 단순히 지나는 점이 주어진 게 아니죠. 원이라는 건 중심이랑 반지름인데 지름의 양끝이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 둘의 중점이 원의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 됐죠? 갑니다. 똑같고 계속 지름의 양끝인가 봐요. 다음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야.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개수 똑같아요. 땡큐. x 있고 y 있고요. x 곱하기 y 없고 나머지 상수항이에요. 원이 되었으면 좋겠대. 뭐 보면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찌꺼기 우변 던져서 양수 되게끔만 하시면 된다고요. 말했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씨 안 외우는 거야. 안 외워도 돼. 그거 외우지 마시고 완전 제곱식만 잘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됐고. 아, 요거는 그 세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그냥 산수는 실제로 안 할 건데 얘기 하나만 하자면 좌표가 세 개 다 나왔죠. 그냥 무식하게 풀자면 그냥 생짜 풀자면 말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여기다가 저거 좌표 3개 집어넣어서 식 3개 만들어서 연립하시면 돼요. 해설 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꼭 여기다 넣어야 되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건 이제 2차식이 될 거니까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심좌표 a, b 구하세요잖아요. 여러분 그 평면좌표 할 때도 똑같은 문제 있어요. 세 점 주고 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외심 구하세요. 그게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죠. 그때 외심 어떻게 구했어요? 뭐 그냥 a, b라고 두고 a, b에서 여기까지 거리, a, b에서 여기까지 거리, a, b에서 여기까지 거리 같다. 뭐 이렇게 풀었잖아. 그죠? 그 방법으로도 a, b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이거랑. r 제곱이 다 소거돼서 그냥 똑같은 거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외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세 점이 예를 들어서 얘하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쳐요. 외심이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이거랑 길이 다 같다. 이게 평면좌표에서 우리 풀었던 방식인데 외심이니까 이런 성질 있지. 선분 수직으로 2등분 할 거야. 그죠? 또 이거 수직으로 2등분 할 거야. 이거 수직으로 2등분 할 거야. 다 한 점에서 만나요. 수직 2등분선 2개만 찾아가지고 어차피 셋이 만날 거니까 수직 2등분선 2개 찾아가지고 교점 찾아도 똑같이 중심좌표 만들어져요. 그죠?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렇게도 풀 수 있더라라는 거야. 뭐가 더 좋다? 이건 뭐 알 수 없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작정하기에 따라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너무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좌표 나왔으니까 이걸로 풀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취지가 이해되죠? 무슨 소린지? 네. 그리고 이거 좌표 잘 나오면 수직인분 찾는 게 쉽거든. 아니 뭐 이거 봐. 좀 별로네. 기울기 5예요? 수직 이등분선? 기울기 5분의 1이네. 하기 싫다 그죠? 네, 하세요. 다른 거 없니? 아무튼 네. 그런 거 있다고. 다음 자연스럽죠? 다음 중심이 저거 위에 있고 저 점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한대. 힌트가 되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x축에 접한대. 뭐랑 관련 있다고요?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중심도 하필이면 여기 위에 있네. 그지? 중심좌표를 a, b라고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둘 건데 이 얘기지. b는 a 더하기 1이랑 같은 거고 r은 누구랑 같아요? 절대값 b랑 같아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b 자리에 요거 넣으면 되고 r 자리에 또 요거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이거 다 a에 관한 식 되겠죠. 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간대요. 대입하면 그냥 a 바로 찾아지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요.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2,1을 지나갔다는 건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그죠? 이 원이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중심 좌표가 r, r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1 대입하셔서 r 두 개 찾아보시면 되겠죠. 뭐 r에 관한 2차식이니까 r 두 개 나올 거고. r이 두 개 되는 이유는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x축이랑 y축이랑 2,1이면 여기쯤인데, 그래서 원을 찾으면 하나는 요만하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엄청 크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두 개예요. 그럼 진짜 내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원이 잘 그려지는 날도 있어. 내가 그 원 잘 그려지면 사진 찍어놓고 그런다. 7번인데 유형 7번 하고요. 뒤에 유형 15번 하고요. 둘이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한꺼번에 볼 수 없을까? 쟤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요 원에 이르는 거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원 밖에 있는 어떤 직선에서 요 원에 이르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림이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 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제일 먼 거 생각해 보면 어디 있다고? 어떻게 특정할 수 있다고? 원의 중심 이어놓고 반지름을 빼서 요 점. 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죠. 왜냐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각형이 돼버리거든. 그죠?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왜냐면 지금 이 색깔이 좀 그러네. 얘하고 얘는 반지름이라서 동일한 길이거든. 그지? 흰색에서 연두색 뺀 거랑 주황색 두 개에서 연두색 뺀 거를 비교하라는 거야. 당연히 흰색이 더 짧겠죠. 그죠? 삼각형이 되니까. 그래서 중심까지 이어놓고 나서 뺀 게 제일 짧은 길이고, 당연히 쭉 이어서 반지름을 더한 게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되더라. 제일 멀리 있는 녀석이야. 그런 소리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이리로 와서 보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거, 제일 먼 거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뭐 하면 돼요?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래 봤자 구하는 건 저거랑 똑같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놓고 반지름 뺀 거랑 반지름 더한 거,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요거 되게 비슷한 거 여러분 학교 기출 중에 있어서, 뭐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기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10이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몇 개다? 빨리 세봐. 13개래. 원 위에 있는 점에서 P라는 점까지 거리가 정수되는 점이 몇 개다? 제일 짧은 길이 얼마다? 제일 짧은 거리 7. 제일 긴 거리 13. 그림 별로네. 제일 짧은 거리 여기 7. 요거를 13. 그럼 중간에 어딘지 모르지만 8 되는 순간이 있겠죠. 야금야금 얘가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11, 12 다 있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개다? 7에서 13까지 갈 건데 7인점 하나, 8인점 2개, 9도 2개, 10도 2개, 11도 2개, 12도 2개, 13 1개. 점의 개수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2개. 오케이? 13 마이너스 7 곱하기 2하면 뭐 요령을 부려보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개수는 13 하나, 7은 하나, 중간에 2개씩. 그죠? 이게 딱 정수로 안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정수인 순간이 몇 개냐, 뭐 정수가 정수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뭐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처럼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건 뭐 원리만 알고 계시면 오이 깜짝이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유형 8번은 그냥 알고 있으면 끝나지. 뭐 두 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둘이 빼서 찾는다고요.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둘이 빼서 직선 만들었더니 얘랑 수직이야. 쉽다 그죠? 두 원 공통인 현의 방정식, 즉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소리가 되겠죠? 이건 봐야죠. 원이 2개 있대. 요 원이 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대. 다시 뭐라고? 중점 지난대. 중점이 뭐야? 뭐가 중심을 지나? 이것도 뭐 큰 원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을 먼저 그려야 되구나.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어. 요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거야.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게 아니죠. 아니야.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건 요점을 지나가는 만약에 선분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야 지름이면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원인이 꾸겨졌잖아요. 곡선이잖아. 그죠?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고 있는 게 아니죠.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이등분해요라는 건 교점 2개가 어디 있다고? 지름의 양 끝에 있다고. 잘라지는 선이 지름의 양 끝에 있어야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중심인데 이 상태에서 어때요?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언제까지 더 들어가야 되냐면 공통현을 그어봤더니 지름이더라 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림 참 눈을 뜨고 그려도 안 그려지네.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둘레가 이등분 되는 거야. 그죠? 그냥 큰 원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잘라지는 지점이 교점이 지름의 양 끝에 있어야 돼. 교점 이으면 중심 지나가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봤더니 작은 원의 중심 지나가더라. 그래야 원의 둘레가 이등분 되는 상황이에요. 되죠? 여기는 뭐 K라는 것만 알면 산수하는 거여서 그 다음 유형 9번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원이 2개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이랑 3,1을 지난대.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K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3,1 대입하시면 k 값이 나오겠죠. 그거 다시 대입해서 원래 원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산수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요 원, 요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뭐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판별식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 가지고 구하시는 게 좀 더 괜찮다고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2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루트 5를 비교해서 반지름이 더 길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로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됐고. 이번엔 접한대요. 뭐 이번 거리가 같다 하시면 되겠다. 그죠? 에이 뭐야. 안 만난대요. 반지름이 더 짧다 하면 되겠죠. 쭉쭉 넘어가고 좋다. 다음 얘는요. 말 되게 길지. 원이 있어요. 직선 있어요. 교점 두 개래. 선분 AB의 길이 구하래요. 선분 AB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현 그런다고. 현의 길이 구하세요. 아까 말했잖아. 원, 직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배웠기 때문에 현의 길이 또 구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죠? 반지름이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시면 현의 길이는 만들어질 거다. 요것도 이제 이런 거를 접선의 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2,3에서 요 원한테다가 접선을 그었대요. 그 접점을 B라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접점 B가 두 개겠지. 곡선 밖에 있는 점이고요. 여기서 얘한테 그었거든. 참고로 이건 지금 이제 우리 영역 이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좌표에다 대입하잖아요. 좌변에 대입해보면 4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2 마이너스 4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 얼마냐? 25? 25거든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근데 원 위에 있지 않은 점 중에 굳이 영역을 나누어 보자면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우변으로 누가 가야 되냐면 9 가야 되네요. 그죠? 여기서 1 필요하고 4 필요하고 빼기 4 있었으니까 다 던지면 9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하고 3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3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9보다 더 크죠. 등호가 딱 떨어지는 건 뭐냐면 x, y랑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3이야! 인데 마이너스 2랑 3을 대입해봤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2,3이랑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는 3보다 커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밖에 있다는 이야기라고. 등호가 딱 떨어지는 거면 원주 위에 있는 거고 등호가 저쪽으로 크다는 건 3보다 거리가 크다는 거고 물론 좌표를 어떻게 잘 대입해보면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원 내부에 있는 점이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2,3에서 얘한테 접선 그었다고 했거든. 대입해보면 0보다 크잖아요. 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좀 오해하려나? 0보다 크다기보다 여기다 대입해보면 반지름의 제곱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 밖에 있는 점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원 밖에서 얘한테 접선 그었다. 그럼 접점 원래 두 개라고. 접선 항상 두 개니까. 그런데 얘는 B에 둘 중에 아무거나 와도 어차피 상관없다. 필요한 건 접점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길이 구하라는 이야기고. 그림으로 보면 원 있어요. 원 밖에 있는 점인 게 확실해. 어차피
합동일 거니까 아무거나 붙잡아서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만들어진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 피타. 접선의 길이 나온다. 그쵸?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건 더 복잡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었다라는 걸 이렇게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건 아까 전에 한 거니까. 요거는 접선 구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요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 구하세요거든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어찌 생겼냐면 이거 중심 좌표가 0,0이 원이니까 요거는 제가 물론 말하기는 굳이 안 외우고 해도 돼요라고 했는데 뭐 기왕이면 외우는 게 좋겠죠. 책에 다 써 있어. 이렇게 생겼고요. 반지름 3이야. 이거의 수직이래. 기울기 얼마냐면 2 루트 2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y는 2 루트 2x 뿔마 3 루트 8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그래서 y절편이 9랑 마이너스 9다.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공식만 외우고 끝나는 거야. 땡큐. 중심이 1,-2예요. 0,0이 아니죠. 그냥 딸랑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약간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2짜리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두 접선을 찾은 다음에 걔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선 두 개 나올 거니까.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접선 두 개가 될 거다. 근데 아마 이거 해설에서는 0,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기울기 2래. 그래서 y는 2x 더하기 n이야. 그리고 요 직선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2야. 가지고 그냥 n을 두 개 찾았을 거예요. 그 n을 찾으러 가는 방정식 중에 n 제곱 2차씩 나올 거고 그걸로 두 분의 곱 구하세요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 공식이 아니라 그냥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원래는 구하라고 아마 나온 문제였을 것 같아요. 대입하려면 y 마이너스 2가 다시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 이건 마이너스 2 넣어야 돼요. y 플러스 2 넣어야 돼요. 중심 좌표가 어디? 1, 마이너스 2. 그럼 0,0에서 1,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잖아요. 직선도 1,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지. 그럼 직선이라는 건 함수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x 대신에 x 빼기 1, y 대신에 y 더하기 2를 써야죠. 그러니까 구해보면 이거라고? 뭐 하는 김에. 이하면 마이너스 2 되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아니 2항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평행이동 배치이동 할 거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한 적인데 우리? 아닌가? 안 했죠? 네 여기서 압축 뭐 이런 거 얘기했나 여기서? 팽창 압축 안 했죠? 다음 주에 합시다. 어쨌든 구해보면 이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녀석이라고 생각해보면 y는 2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이건 중심이 0,0인 녀석의 경우고 이건 1, 마이너스 2잖아. 평행 이동하면 돼요. y축으로 y 더하기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냥 되죠? 그래서 이거 다시 싹 정리해서 y절편 두 개 구해서 곱하기 싹 하시면 끝나겠죠. 다음 녀석은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중심이 0,0이고 접점 A, B고 접선의 방정식 아예 구할 수 있겠네. AX 더하기 BY는 20이다.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A랑 B 사이의 관계식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어쨌든 요 점은 원 위에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20이다.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막 짬뽕 해가지고 구해보시면 a, b가 찾아질 것 같아요. 두 쌍 나올 건데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잠깐만요. 이런 거 보면 중심이 0,0 아니에요. 3,-1이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접선을 구하는 방법 뭐라고요? 찢으라고. x-3, x-3, y 더하기 1, y 더하기 1이 8이고요. 요 x 하나랑 요 y 하나에 각각의 좌표를 대입한다고요. 5하고 1을. 그래서 2x-3, 2 y 더하기 1이 8이다. 뭐 2씩 나누기 해가지고 다시 상수항 싹 정리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죠. 그죠? 뭐 아주 손쉬운 녀석이니까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많니? 언제 끝나는 거야? 다 왔네 이제. 마지막 유형 18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어쩐다고? 직선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접점도 몰라. 기울기도 몰라. 그래서 다시 원론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그걸로 그냥 구하시면 되고 뭐 조심하라고요? 혹시 기울기가 한 개 나오면 아차 그림 그리시라고요. 맨날 그릴 필요는 없지 사실은. 이거 그림 그려봤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만 나오면 구해보시면 되고요. 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거 1179번 문제 읽어보면 점이 두 개 있대요.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이 있대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저 점 P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뭐죠? A점 있고 B점 있고 고정되어 있는 두 점 있는데 A, B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을 다 모아서 점을 빠바바박 찍어요. 자취를 구하면 뭐가 된다? 원. 우리 지금 원 배우는 중이잖아. 뭔 원? 이름이 있어. 원. 이 원 이름이 있어. 주워 들은 건데 해군 제독이래.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를 알아? 해군 제독이래.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떤 거냐면 바다에서 전투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보다 3배 빨라. 내가 3배 빨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 상대방이 여기 있어. 잡으러 갈 거야. 근데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각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 얘가 예를 들어서 멍청하게 일로 달려오면 어디서 잡겠어요? 3걸음 가고 얘 1걸음 오는 여기 내분점에서 잡겠죠. 그나마 얘가 머리를 좀 쓴다고 저쪽 편으로 달려갈 거야. 그럼 3대 1 외분점에서 찾겠죠. 3대 1 외분점 어떻게 찾는다고? 2걸음 차이 나. 3대 1이니까 내가 얘한테 가는 동안에 2걸음 쓰고 손 붙잡고 1걸음 더 가. 얼마 가야 되냐? 손 붙잡고 1걸음 더 가는 거야. 그지? 여기가 뒷덜미를 딱 잡는 자리예요. 근데 얘가 이 방향으로 가면 내가 각도를 너무 크게 가면 내가 혼자 먼저 지나가는 거고 내가 각도를 너무 작게 잡으면 얘 지나친 다음에 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서 얘를 딱 낚아챌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서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점을 딱 찍어봤더니 그게 원이 되더라. 어떤 원? 3대 1 내분점과 3대 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그래서 이 원을 찾은 사람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인가 보지.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가장 간편하게 찾는 방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3대1 내분점, 3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찾으시면 되더라. 그냥 자취로 식을 찾아도 되거든요. x, y하고 얘 거리의 비가 3대1이다. 비례식 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뭐 제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뽕짝뽕짝뽕짝 해보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걸 그림에 그려보면 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삼각형 PAB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딱 박혀있는 점이고 즉 선분 AB는 안 변하고 P만 변하잖아. P만. 그럼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지. 점 P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점 P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싹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 점 P가 여기. 요렇게 있으면 만난 거야. 이때가 삼각형의 넓이 제일 넓을 때겠죠.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 높이는 뭘로 구하면 돼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고? 내분점, 외분점, 지름의 양 끝이라고요. 3대1 내분점 찾으면 어디야? 1,0. 봐. 공식 두 번째고 마이너스 2,0, 2,0. 3대1이라며 4칸 쪽에서 3칸 한 칸. 한 칸에 1씩.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1,0.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고. 외분점 갈 거야. A에서 B까지 2칸 써먹어야 되거든. 2걸음 가야 되거든. 실제로 좌표는 4 차이 나잖아요. 한 걸음이 2씩이야. 이 걷고 또 2 가면 돼요. 뭐다? 4. 4 맞지?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거야? 아, 맞게 그렸구나. 4 이렇게 생겼죠. 그림 이상해? 맞아? 길이 얼마냐면 3이잖아요. 지름의 길이가 3, 반지름의 길이 2분의 3, 높이 2분의 3. 그걸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죠. 근데 높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얘보다 넓이 작아지겠죠. 넓이 최대값 구하세요. 응? 그럼 높이 어떻게 보이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높은 높이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AB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보이죠? 이 선분의 길이는 딱 박혀 있고 네. 점이 딱 여기 있을 때가 높이 이만큼이잖아. 그럼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높이는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잖아, 높이가. 이 삼각형 이렇게 생기면 높이는 작은 거잖아. 네. 아 그러니까 AB가 Y축으로 조금 더 위로 있을 때 그러면 그럼 원도 같이 올라갈 텐데 뭐. 왜요? 왜요라니요. 그럼 이 A, B가 딱 고정된 이 상태에서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니까 A, B가 꼭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선분이어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지. AB 직선을 쭉 하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분점이랑 외분점은 선상에 존재하잖아. 직선상에.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가지고 나오는 건 첫 번째로는 점 P의 좌치를 구하세요. 근데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알면 빨리 구할 수 있고 그래놓고 나서 점 P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최대값 구하세요. 이게 두 번째고요.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PAB, 각도 PAB가 최대가 되는 경우 찾으세요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각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아니죠. 약간 이게 깎아 먹었잖아. 뚫고 들어가잖아요. 각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접할 때예요. 접할 때. 조금 차이 나는데 이렇게 접할 때가 각이 최대인 경우예요. 약간 차이 나요. 요때는 여기가 수직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요 제일 위에 점 있죠? 요 점을 지나가려면 접하는 것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원을 뚫고 탁 정수리를 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접하려면 접선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기 때문에 요 꼭대기를 지나가려면 원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각도는
뚫는 것보다 조금 더 벌어져서 접할 때 그때가 각 PAB가 최대일 때다 라는 소리예요. 되죠? 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요거는 이 정도까지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유형 20번의 공통연 이야기는 아까 두 원의 위치관계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산수는 직접 좀 해보도록 하세요. 됐죠? 한참 했네.